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뭐냐면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자, 네. 자, 2차 방정식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거잖아. 중3 때. 그치?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 중3 때 뜯었던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 추가되는 사실들이 있는 건데, 일단은 얘네 해 형태가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3 때는 이제 해 형태가 있으면 해 개수가 어떻게 됐어? 해 개수가 2개, 1개, 0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얘네 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등학교 때는 자, 항상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2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3차 방정식의 해는 2개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해 2개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의 개수가 1개면 얘네를 중학교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 원래 중근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럼 고등학교 때도 얘네의 근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2개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네가 지금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얘기를 해. 서로 같은 두 실근. 알겠지? 다음에 그전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해가 없던 이유가 뭐였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였잖아. 그치? 근데 앞에서 내가 복소수를 배울 때 복소수는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라 그랬잖아. 등식에서만 쓸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해의 개수가 없던 것들이 뭘로 변하느냐면,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변해. 서로 다른 두 허근. 근의 종류가 일단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지금 얘네는 다 언제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bc가 실수일 때만이야. 알겠지? 이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지금 언제일 때만 써줄게. 그래. 개수가 언제일 때만이야. 지금 개수가 실수일 때만이야. 알겠지? 개수가 실수일 때만. 개수가 허수일 때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시험 어차피 안 나와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 알겠지? 시험이 어차피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줄까? 그러니까 개수가 허수면 이렇게 근이 꼭 안 나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방정식을 만약에 푼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원래 2차 방정식 푸는 가장 첫 번째 해법이 뭐야? 당연히 뭐지? 근의 공식 쓰는 거, 인수분해 하는 거지.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중학교 때도 뭐 했어? 근의 공식 썼잖아. 그치? 똑같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혹시 보이나? 여기 1 플러스 i 적고, 여기 1 적으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되는 거 보이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되는 거 보이지? 그치? 보여, 이거? 인수분해 된 거? 그러면 지금, 봐봐. 얘네가 인수분해가, 이거면, 근이 어떻게 돼야 돼? 1 플러스 i랑 얼마가 되는 게 보여? 1 되는 게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개수가 허수면 이게 다 깨지거든. 한 근이 허근인데 한 근이 뭐가 나와? 실근이 나오잖아. 그치? 이런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얘기인데, 개수일 때 허수일 때가 문제지 자체에서 다 사라져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 알겠지?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음수의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는 허근 나와도 어떻게 한다? 그냥 이제 근의 공식 써가지고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허근으로 표현하겠다 생각 가지면 돼. 알겠지?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 자, 우리 중학교 때 푸는 방법 할 때 어떻게 했어?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하고, 그치? 두 번째 안 되면 뭐 했어? 근의 공식 썼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너네가 그냥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했어? 근의 공식 쓰지 않고 이거는 뭐 했었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풀었잖아. 그치? 그치? 근데 굳이 전개,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푸는 방법은 어떻다?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32쪽에 하나만 풀자. 자, 그럼 132쪽에 1번 같은 거야. 어차피 중학교 때 하는 거랑 똑같잖아. 중학교 때 하는 거랑. 그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얘네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 하거나 그냥 근의 공식 쓰거나 하는 거 원칙은 똑같은데, 이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뭐야? 무리수잖아. 무리수.
그 무리수면 뭐하고 하래 지금? 그냥 유리화 한 다음에 하래. 이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다 야 그냥이. 그것만 한번 해볼게. 어차피 좀 문제도 의미 있으니까. 자 그럼 어쨌든 얘네를 이제 방정식을 풀려고 그랬는데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면 네, 유리하라 그랬으니까 유리하려 그러면 루트 2 더하기를 양변에 곱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그럼 곱해주면 지금 어떻게 돼? x제곱 가운데 거는 루트 2 더하기 1에 뭐가 돼야 돼 지금? 제곱돼야 되지. 그럼 각각 제곱하면 지금 3에다가 얘랑 얘랑 곱한 거 2개 보여 이거? 괜찮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에다가 루트 2 더하기를 곱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 됐지?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인수분해 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가져주는 건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보이는 사람 있나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이걸 봐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 물론. 봐봐. 그러니까 지금 전개해주면 2루트 2 더하기 2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를 내가 어떻게 보면 2루트 2 더하기 2랑 1로 보면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거 되지. 그렇지? 단지 뭐만 바뀌었어? 부분 바뀌었잖아. 그치? 오케이? 이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돼. 별거 없지? 그래서 어쨌든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2루트 2 더하기 2랑 1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생각만 가져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딱히 그치? 인수분해가 되겠다 생각 가져서 좀 볼 수만 있으면 돼. 처음에는 잘 안 볼 수 있지 물론. 어떤 느낌인지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푸는 거는 이 정도만 하고 이거는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시켜볼까 너네? 아니다 하지 말자. 너네 그냥 한번 해볼래? 이거 쉬운 거여가지고 중학교 때 얘기여서 270번에 2번 한번 해볼래? 이거 중3 때 하던 얘기야. 270번에 2번이 70번에 2번 오늘은 좀 쉬운 얘기만 하자. 자, 봐봐. 일단 제일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아직은 뭐가 아니라고 해. 2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하지. 그치? 뭐가 아니어야 돼? k 더하기 1이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되지 말아야 돼? 0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치? 원래 1순위로 적어야 되는 거 얘네가 0이 아니다를 적어야 돼. 2차 방정식 됐다니까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근이 주어지면 우리 하는 게 뭐야? 얘네를 어떻게 했어? 대입하잖아. 그치? 대입하면 되지 뭐. 별거 없지? 그럼 k제곱 9k 마이너스 6k인데 절로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3k 9 빼기 5인데 3대 절로 넘길 거니까 이거여서 k가 얼마 나와? 근데 k 더하기 1이 0이 되지 말라고 적었으니까 k가 얼마? 4라고 하고 그치? k 4라고 한 다음에 다시 저기다가 어떻게 해서 넣어가지고 뭐를 풀면 돼? 지금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지금 뭐를 풀면 되는 거야? 지금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되지? 무조건 3이니까 돼야 되는데. 16에서 맞는데?
아, 이게 8이구나.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나와? 지금 마이너스 얼마? 5분의 7. 중학교 때 했던 얘기 그대로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이거든. 자, 저번 시간에 내가 절대값을 푸는 이제 두 가지 얘기했잖아. 절대값을 푸는 두 가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야. 자, 첫 번째가 뭐였어? 가장 기본적인 거 뭐 하는 거라고 지금?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지금? 쪼갠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저기에서 2번 문제는 범위를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냐면 쪼개서 풀어야 돼. 범위를 쪼개서. 그럼 그때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0이 될 때가 언제? 0이 될 때? x가 언제일 때? 3분의 2일 때. 그래서 x가 지금 3분의 2보다 클 때랑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풀었었어. 기억하지? 그럼 3분의 2보다 크면 얘네가 지금 여기 부호가 뭐니까?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오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푸니까 지금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x가 지금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오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대상으로 했던 게 지금 뭐여가지고 3분의 2보다 큰 것들만 대상으로 한 거니까 얘네가 1만 나와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괜찮지? 다시 두 번째는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쟤네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지금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또는 얼마가 되는 거야? 3 될 거 아니야. 그치? 돼? 내가 대상으로 했던 게 뭐니까? 3분의 2보다 작은 것들만 대상으로 했던 거니까. 맞지? 절대값. 쪼개서 푸는 거. 저번에랑 똑같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하나 그랬어? 정의를 이용한다라고 했어. 맞지? 근데 정의를 이용하는 게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아래 봐야 되거든. 아래. 274번에 1번 봐볼까? 274번에 1번. 자, 봐봐. 절대값은 범위를 쪼개는 게 가장 기본인데 지금은 얘네가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때? 조금 어렵잖아. 그치? 맞지 않니? 그래서 저번에 정의 이용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이렇게 있으면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 1, 2라고 해서 오른쪽 한 칸 또는 왼쪽 한 칸이라고 했었던 거 풀었던 거잖아. 기억나?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범위를 쪼개기 힘들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지금 2 또는 뭐라고 풀면 돼? 마이너스 2라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범위를 쪼개기 힘들다 생각하면. 간단하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방정식을 풀 테고. 오케이? 여기는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 다시 여기에 방정식을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제? 풀겠지? 그치? 별거 없지?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긴 하냐면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를 이용할 수도 있겠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치환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 여기 274번에 2번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일 흔하게 푸는 게 1번이니까 이걸로 할게. 그럼 여기 1번은 치환을 이용하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서 이런 사실 x제곱하고 너네가 절대값 x의 제곱하고 같잖아. 맞지 않아? 그럼 내가 여기에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보면 절대값 x가 뭘로 보일 수 있어? 공통 부분으로 보일 수 있잖아. 보여? 얘네를 이렇게 본다라고 치면 물론 범위를 쪼개서 풀어도 돼. 안 풀린다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보면 공통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공통 부분이 보이면 우린 절대값 x를 뭐라고 한 다음에 치환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지금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t라는 것이 절대값 x라는 것이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인데 원점하고의 거리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럼 절대값 x가 2가 되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치환의 아이디어도 들어갈 수 있어. 알겠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딱히 괜찮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자. 활용은 풀지 말자. 그냥이. 이거 숙제가 너무 많더라고. 그 다음에 137쪽 가보자.
자, 그럼 이제 137쪽 보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근의 판별인데, 자, 지금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봐봐. 자, 우리가 얘네에서 이제 뭐를 썼냐면 근의 공식을 썼어. 중학교 때 근의 공식하고 공식이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근을 음수의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음수가 돼도 우리는 허수를 표현해가지고 근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실근 몇 개인 거야? 2개겠지. 그럼 중학교 때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얘네가 0인 거니까 근이 뭐밖에 없어? 2a분의 마이너스 b. 중근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가 음수가 되면 음수의 제곱근이 되니까 아까 얘네가 서로 다른 두 합근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린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뭐를 결정하는 거야? 근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어떤 근인지를. 그치?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을 판별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를 판별식이라고 해요. 알겠지? 판별식이라고. 그래서 기호로는 대문자 d를 써서 나타내. 알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뭐가 있었어? 중학교 때도 짝수 근의 공식 있었잖아. 짝수 근의 공식. 기억나? x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짝수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때도 이렇게 짝수 근의 공식을 썼었잖아. 그치? 그치? 그럼 판별식도 마찬가지야. 봐봐. 아까 우리가 지금 ax 제곱 더하기 지금 2b-x 더하기 c는 0에서 내가 여기서 그냥 판별식을 쓰면 아까 공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h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이해돼? b다 b의 제곱이니까. 맞지? 근데 4를 나눈다고 해서 부호가 변해 안 변해? 아까 얘네가 판별식은 얘네가 양수면 실근 몇 개고? 2개고 0이면 중근이고 음수면 허근이었잖아. 그치? 4를 나눈다고 해서 부호가 안 변하잖아. 맞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를 4를 나눈 느낌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오케이? 보통 사람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표현을 할 거 알겠지? 이게 짝수 판별식이야.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어차피 4를 곱해도 부호가 변하지 않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에 우리는 뭘 한다? 지금 실근의 부호를 결정하더라. 실근의 부호가 근이 어떤 근인지를 결정하더라라고 생각 가져주면 돼. 그래서 141쪽 한번 가보자. 볼까? 자, 보자. 자,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문제에서 얘네가 지금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대. 그럼 아까 내가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얘가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0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니까 우리는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다는 항상 쓰고 시작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다라고 됐으니까 우리 뭐 쓸 거라고 지금? 판별식을 쓸 거야. 실근의 종류를 근의 종류를 물어보면. 그럼 x의 개수가 짝수면 우리는 뭐 써야 된다고 지금? 짝수 판별식 써야 된다고. 그치? 그럼 가운데 b-의 제곱 m제곱 그 다음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 뭐였어? ac였잖아. 괜찮아 이거? 그럼 얘네가 지금 양수가 되면 무슨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전개해서 계산하자. m제곱 사라지고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이 지금 양수여서 m이 어떻게 돼? 뭐보다 작으면 돼?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답을 적을 때는 아까 우리가 m이 뭐가 되지 말아야 된대? 마이너스 2가 되지 말아야 된다잖아. 여기 범위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m이 정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게 똑같은 표현인 거 보여?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 보이냐고. 보여 이거? 뭐만 제해준 거야 지금.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2만 제해준 거잖아. 그치? 답지에 다 이렇게 써져 있어. 알겠지? 오케이? 이거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이렇게 써도 정답인데 답지에 다 이렇게 써져 있어. 알겠니? 정답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아까 판별식은 얼마? 0. 그럼 여기가 0 되는 거니까 얼마 적으면 돼? 마이너스 5분의 6 적으면 되고, 그치? 그래서 근의 종류를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써주면 되겠구나.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 가져주면 돼서 여기까지도 괜찮지? 별거 없지? 오케이? 그 다음 장도 봐보자. 자, 1번도 별거 없거든? 자, 봐봐. 자, 그럼 1번도 얘네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얘네가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일단은 중근을 갖는다고 나왔으니까 뭐를 써야 될 것 같아? 중근을 갖는다고 나왔으니까 판별식은 0을 쓰는 게 맞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당연히 짝수 판별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계산하자. 지금 k제곱 마이너스 2ak a제곱에서 지금 k제곱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를 빼니까 우리가 여기서 k제곱 사라지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얘네가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 보통 뭐 생각할 수 있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가 k에 대한 뭐가 돼야 돼?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k가 있는 거랑 a제곱도 사라지는구나. k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누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뭐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 얘가 0 돼야 되다. 이것도 여기까지도 별거 없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내가 보통 설명하는 패턴이 이거를 그냥 바로 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방정식과 인수분해를 설명하고 하거든. 조금만 들어봐. 방정식과 인수분해.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의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하는 거랑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같다가 원래 이론이거든. 방정식을 하는 거랑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같다. 그러니까 이제 봐봐. 우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해가 만약에 알파 베타를 가지려고 한다라면 중3 때의 내용이야. 중3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얘네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되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않니? 얘네가 해를 알파 베타를 가지려면 우리는 지금 얘네가 알파 베타를 해를 갖는 방정식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해 공식, 그럼 인수분해를 하는 거랑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은 같다야. 그래서 보통의 기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인수분해하래.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는 어디 범위까지만 하냐면 보통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지금 안 돼. 유리수 범위에서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랑 근해 공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랑 방정식을 푸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는빵이 잠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 근해 공식을 써주면 어떻게 돼야 돼? x는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 루트 2가 되는 게 보여? 보여 이거? 그러면 지금 얘네를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형태가 돼야 지금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 거야? 지금 이제 2차 방정식이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1을 그대로 갖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면 는빵을 어떻게 같이 지워버리면 얘네가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더라가 원래 제일 기본 이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구할 수 있어? 복소수 범위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얘네를 복소수 범위까지 뭐 할 수 있더라야? 인수분해 할 수 있더라야. 알겠지? 이것까지 괜찮니? 이것까지 괜찮아?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예제가 나는 이거라고 보거든?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원래는 그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내가 는빵을 붙여서 근을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다시 는빵을 지워버린 거 아니었어? 그럼 다시 이제 봐봐. 여기에다가 얘네가 인수분해하라고 돼 있는데 는빵을 잠시
붙여. 그렇지? 그럼 는빵을 잠시 붙였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느낌으로 봤을 때 얘네가 뭐 x-알파의 제곱은 0 이런 느낌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저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그치? 그럼 얘네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쟤네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방정식에서 쓰는 중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판별식은 0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되겠니? 오케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중근을 갖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쟤네가 지금 우리는 판별식은 0이 되기만 하면 얘가 뭐가 돼서 지금 중근을 갖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6k니까 4k 플러스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해가지고 k가 1 또는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맞지? 이 정도 느낌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도 괜찮니? 자, 그럼 그 다음에 예제가 이건데, 자, 봐봐. 이거 기억나? 인수분해 할 때? 기억나니? 짜맞추기 했던 거 내림차순 해가지고, 그치? 봐봐. 자, 이거, 나는 사실 짜맞추기가 나는 편하다 생각하는 주의야, 사실리. 알겠지? 지금 하는 것보다도 짜맞추기가 편하다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해줄게. 그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얘네가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잖아. 그럼 방금 내가 하는 게 뭐였어? 얘네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해를 구할 수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더라?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더라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가 는 빵으로 봐가지고 내가 얘네를 해로 보겠다는 얘기겠지. 이거 괜찮니?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거니까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 돼? 처음이니까 설명 자세하게 해줄게. 자, 그러면 내가 해를 구할 수 있는 거랑 인수분해 하는 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해를 구할 수 있잖아. 근해 공식을 써주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봐서.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봐가지고 우리가 근을 구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지? 근해 공식 그냥 쓴 거야. 따라왔니? 그럼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얘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루트 안에 거 그대로 오는 거야. 내가 쓰기 힘들어서 그냥 안 쓸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저 식이?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아까 내가 인수분해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되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뭐가 돼야 된대? 1차식이 돼야 된대. 괜찮니? 자, 그럼 1차식이 되려면 여기에 루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루트가 없어야 되지. 1차식이 되려면. 루트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가 루트를 벗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네? 그럼 얘네가 지금 루트를 벗기려면 이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돼?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그치? 얘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루트를 벗기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방금 아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얘네가 무슨 근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얘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는빵이 잠시 있다고 생각하면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은 0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정리 한번 하고 가자. 마이너스 6, 18, 12y
얼마야? 9 빼기 5야? 3가? 그렇지? 그럼 중근을 갖는 거니까 y계수가 짝수니까 소멸 쓸게. 36 마이너스 4에다가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해서 k가 마이너스 8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어떤 괜찮니? 이 정도까지가 방정식과 인수분해 관계야. 그래서 예제가 딱 3개만 알면 되거든.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서. 괜찮니? 다시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거랑 해를 구하는 거랑 같다. 얘네를 인수분해하라 그랬는데 잠시 뭐를 붙여서 는빵을 구했어. 그치? 그치? 그러면 는빵이 있다 치면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모양을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는빵이 있다고 친 다음에 해를 구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된 모양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출발이라고. 근데 얘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 맞는데 1차식이 돼야 되니까. 루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완전제곱. 원우야.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 가지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냐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근데 연습하면 짜맞추기가 나는 하기 쉽다 생각해. 그래서 얘네를 보통 이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사람들이 결국 문제 풀 때 여기다가 들어가는 게 원래 얘네 방정식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 얘네가 다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가져가지고 다시 뭐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 한 번 더 쓴 거잖아.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판별식은 0을 몇 번 쓴 거야 결국은? 2번 쓴 거여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중 판별식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문제를. 이중 판별식. 알겠지? 여기까지가 방정식과 인수분해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44쪽 가보자. 자, 다 기본적인 얘기만 하자. 어려운 거 언제 나오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별로 없는데 당분간은 아예. 자 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인데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네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네 지금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얘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랑 같대.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네 방정식의 개수만을 가져가지고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더래. 알겠지?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더래. 알겠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봐봐 여기 설명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 근해 공식을 썼어. 근해 공식을. 그치? 근해 공식을 썼는데 내가 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근의 합을 해주면 두 개를 더했다 하면 뭐가 사라져? 이게 사라지지. 보이지? 두근의 합을 했다고 하면 얘네가 사라지지 않아? 그럼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 그치? 보이지? 근을 구하지 않았지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그럼 두 개를 곱했다고 치면 얘네가 분모는 4의 제곱인데 분자가 지금 합차지 합차. 그치? 그래서 합쳐주면 얘네가 뭐가 사라져? b제곱이 사라져가지고 그치? 근을 구하지 않았지만 근은 어떻게 되더라? a분의 c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괜찮아? 근을 구하지 않았지만 합과 곱은 개수만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경우가 나는 보통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좀 포함적인 얘기여서 자, 그럼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때가 보통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번에 정리해놓고 하자. 알파 베타에 대한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근각에서 관계를 써줘야 돼. 오케이? 알파 베타에 대한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면 저런 스타일의 문제. 그러면 일단 여기 알파 베타의 시계값이 나오면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보통 하는 형태가 두 가지거든.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런 알파 베타에 대한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곱셈 공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곱셈 공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는 다 곱셈 공식으로 풀어도 풀려. 한번 풀고 할까? 봐봐. 자, 한번 공식 써보자. 두근의 근각에서 관계 쓰면 아까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산 거 이해되지? 두근의 곱은 얼마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인 것까지 이해되지? 그치? 근데 내가 구하라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뭐야 지금? 3번까지는 합과 곱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곱셈공식 변형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보이지 않아? 이거 뭐 못 보는 게 못 보는 게 말이 안 되지. 이제부터 중3 내용인데, 맞지? 대입하면 구하는 거잖아. 맞잖아, 그치? 이것도 뭐 통분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곱셈 공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니까 곱셈 공식만 변형만 해주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풀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할게. 근각에서 관계 쓰겠다만 생각 가지면 되니까. 그럼 두 번째가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대입이거든. 대입. 근데 대입의 방식이 보통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래다 쓸게, 여기다가 쓸게, 그냥 해. 대입의 방식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걸로 하자. 이방정식에서 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구하라는 것이 1-알파, 1-베타 이런 걸 구하라고 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지금 물론 지금 어떻게 풀어도 풀리냐면 얘네를 전개하면 보이잖아. 이거 보이지? 이거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 이거 전개하면 근각에서 관계 쓴 거를 대입해도 풀려. 알겠지? 보이지? 근데 봐봐. 얘네가 지금 해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보이니? 얘네가 해를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보고 이걸 봐봐. x에다가 뭘 넣은 느낌이야? 1 넣은 느낌이잖아. 그치? 보여 이거? 보여? 그래서 얘네는 여기 x에다가 내가 1 넣은 느낌이니까 결과가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대입의 첫 번째야. 괜찮지 이거? 근데 사실 이 정도는 2차 방정식에서는 전개를 해서 풀어도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시간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3차 방정식 가면 필수야. 걔는 생각보다 귀찮아져서. 이게 대입의 스킬 첫 번째야 이게. 알겠지? 그럼 두 번째가 저기 4번으로 할게. 그럼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저 4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풀어도 돼. 물론 전개를 해가지고 곱셈 공식 열심히 써가지고 풀어도 되잖아. 근데 알파가 여기에다가 금이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성립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식조작을 하겠다가 두 번째 생각이야. 알겠지? 이해돼? 대입을 이런 형태에다가 대입하는 게 첫 번째. 이 형태에다가 그냥 알파 대입하는 게 두 번째. 오케이? 어떤 결인지 이해되지? 대입의 스킬이 두 가지라는 게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대입하는 거. 이 형태에서 대입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라는 얘기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그럼 4번 문제를 보면 지금 내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를 0을 알면 지금 내가 구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뭐로 볼 수 있겠어? 여기서 얘만 놔두고 다 넘겼다고 생각해봐. 얘네에서 얘네만 놔두고 마이너스 3알파 남아야 되니까 알파 넘어가야 되겠지. 1 남아야 되니까 얼마 돼야 돼?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야 똑같은 거 보이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4번 문제에서 내가 구하라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1이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으로 보인다고. 돼? 보이니?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베타도 똑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똑같은 식인데 뭐. 그치?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연습해볼까? 봐봐. 이걸 보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 마이너스 3. 이게 보여야 돼. 그래야 계산 아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라는 식이 얘네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란 얘기 알겠지? 이거 하나만 연습해보자. 290번에 2번으로 해볼래? 290번에 2번? 원래 1번, 2번 다 하려고 했는데 2번만 하자.
힌트 안 줬지, 이거. 이거 안 줬지, 오늘. 뭔가 안 준 것 같더라. 뭐 오늘 뭐, 어렵지 않잖아. 괜찮아. 복사하면 되지, 뭐. 해볼까? 봐봐. 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뭐를 보라고? 이거를 이용하겠다 생각 가져주라고. 그럼 이걸 보고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 다 넘어오면 뭐가 되겠다? 4알파 되겠다 생각이 들어. 4알파 왼쪽으로 넘어가면 똑같잖아 저게. 보여? 얘가 4알파랑 똑같다는 게 보이니 이거? 괜찮아? 그럼 결국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뭐야? 4알파분의 1 더하기 4베타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통분해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그치? 아까 우리 공식이 알파 베타는 공식이 뭐였다고 지금? 알파 베타는 A분의 C K였고,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였으니까, 그치? K가 거는 게 너무 쉽잖아. 바로 보이잖아, 그치? 오케이? 저렇게 변형할 수 있겠다, 야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값을 구하는 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좀 식이 복잡하다 하면 보통 웬만하면 이거 쓰거든, 다. 오늘 아마 맞풀 시험지 풀다가 막힐 수 있는 예제가 이걸 넣어가지고 변형하는 것밖에 없어, 보통은. 알겠지? 자, 한 장 또 넘겨보자.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건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이긴 한데,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두근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거야. 두근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면. 자, 봐봐. 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지금도. 자, 1번 문제 보면, 자, 얘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원래는 우리가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지면 아까 뭐하니 원래? 대입하지.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한 개가 주어지면 대입이거든. 근데 지금은 두 근이잖아. 그럼 두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쓰냐면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거야. 대입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 돼? 다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 주면 대입인데, 근이 두 개가 주어지면 내가 두 근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뭘 쓰라고? 근각에서 관계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자, 지금은 근각에서 관계 쓰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보이지? 보여? 그럼 얘네가 두 근의 합 얼마? 지금 1. 그래서 A가 얼마? 지금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자, 두 근의 곱은 공식이 아까 뭐였어? A분의 C였으니까 얼마야? B인데 두 근의 곱은 공식이 두 근의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지? 오케이. 이런 지금 두 근이 주어져도 대입이 아니라 뭐를 사용하라고? 근각해서 관계를 사용하라고. 간단하지? 그럼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자, 이게 좀 식이 복잡한 문제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얘네 문제에서 두 근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 두 근이. 그럼 두 근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면 무조건 뭐를 사용하라고? 근각해서 관계를 사용하라고.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이? A지.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지금 이제? B지. 근데 다시 여기도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나왔으니까 두 근 어쩌고저쩌고 되잖아. 그럼 여기도 뭘 사용하겠다고 지금? 근각에서 관계를 사용하겠다고. 그치? 얘네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지금 3이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지금? 3이지. 근각에서 관계를 사용하겠다고. 무조건 두 근에 대한 얘기가 돼 있으면. 자, 그럼 대입하는 거거든.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니까 얘네가 뭐야? A 더하기 2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그치? 돼? 얘네는 뭐 전개를 해도 되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얘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다는 게 보여 혹시? 자꾸 봐야 돼. 이게 처음엔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걸 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되겠다 생각이 보여야 돼. 그래야 계산이 유리해져. 조금씩이라도. 2차 방정식은 차이 안 난다 그랬어. 3차부터 좀 유리해져. 3차 너 봐봐. 생각해봐. 전개하는 것부터가 좀 귀찮지 않아? 그치? 맞지? 그렇지 않아? 3차부터는 좀 유리해져. 그럼 봐봐. 그럼 전개했다고 치자. 전개하면 지금 얘네가 이게 3인데 아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여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네가 지금 B 그래 뭐 다 쓰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3인데 아까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B가 얼마? 3. 어쨌든 두 근에 대한 얘기가 돼 있으면 무조건 뭐를 쓰자? 근각의 성계를 쓰자라고 생각 가져주면 된다고. 두 근에 대한 얘기가 돼 있으면 근각의 성계를 쓰자. 알겠지? 오케이? 하나 더 안 했네? 수업시간 예제를 넣다 말았네? 그 다음 장도 봐보자. 그 다음 장도 해볼래? 그냥 293번 한번 해봐라. 그냥 293번. 그 다음 예제를 안 넣었구나. 근각에서 관계한다면 식조작만 하는 문제야. 근각에서 관계하겠다. 이게 그냥 끝이어서 나머지는 계산하는 식조작 문제. 근각에서 관계를 하겠다라고 생각 갖는 게 중요하지. 해볼까? 봐봐. 자, 어쨌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두 군에 대한 얘기가 다 있어. 뭐 쓰자고? 근각의 성계를 쓰자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A를 쓰고 알파 베타는 지금 여기는 B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여기 두 군에 대한 얘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근각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자 지금 이제 쓰겠다라고 생각을 가져주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B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곱한 게 지금 2A 더하기 4. 이 식을 한 다음에 식 조작을 하겠다 그냥. 알겠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계산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B 마이너스 3.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 1. 이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걸 보고 저걸 보면 얼마를 넣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 1 넣으면 되겠다 생각이 보이면 좀 더 편해 보통. 알겠지?
그러면 지금 저기에다가 내가 1을 넣어준 거랑 같은 거 보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a-b가 -3 되겠지? 됐지? 두 개 연립하니까 2a가 -2, a가 얼마? -1. a가 -1이면 b가 얼마? 2. 그치? 두근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냥 원칙을 근각의 관계 쓰는 거구나. 문제마다 바뀌어. 그냥 나머지는 어떻게 풀지는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야 되는 건데, 원칙 자체는 두근에 대한 얘기 나왔으면 무조건 뭘 쓰자고? 근각의 관계를 쓰자고. 오케이? 이거 넘어가자. 그 다음 장 가볼까? 152쪽 한번 가보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도. 자, 여기도. 자, 지금도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나와 있어? 두근에 지금 b가 2대3 어쩌고 나왔잖아. 그럼 어쨌든 지금 문제도 어쨌든 뭘 얘기하고 있어? 두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두근에 대한 얘기 나오면 뭘 쓰겠다 무조건? 근각의 관계를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두근의 b가 2대3이면 내가 두근을 어떻게 놓으면 돼? 2α, 3α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괜찮지? 그럼 어쨌든 내가 그냥 큰 틀은 근각의 관계를 쓸 거니까 저 식에서 두근의 합은 얼마야 지금? 10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야 지금? k-2잖아. 끝났지? 그럼 여기에 5알파가 10이니까 알파가 2고 알파에다가 2 대입하니까 6, 4, 24지? 그렇지? K가 26 하면 바로 끝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원칙이 두근에 대한 얘기가 돼 있으면 근각의 관계를 쓰자고. 오케이? 그럼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봐봐. 두근의 차가 4라고 하면 내가 두근의 차를 어떻게 놓을 수도 있어? 알파랑 알파 더하기 4라고 놓을 수도 있잖아. 이게 두근의 차가 4인 거잖아. 그럼 어쨌든 우리는 두근에 대한 얘기가 돼 있으면 근각에서 관계를 쓰자라며. 돼? 이걸 푸는 거야 그냥이. 알겠지? 보여? 근데 지금 얘네는 방정식 풀 수 있지. 그치? 알파가 -1이면 얼마야? 오케이? 괜찮지? 어쨌든 두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뭘 쓰자? 근각에서 관계를 쓰자라고 생각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근데 보통 지금은 두근의 차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는 뭘 선호하냐면 두근의 차가 4라는 얘기는 이게 4란 얘기 아니야? 결국은. 맞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한 시계값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지. 두근의 합이 -k 더하기 두근의 곱이 -4. 이거 푸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지. 맞지 않니? 오케이. 근데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칙적으로 두근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뭐를 쓰자? 근각에서 관계를 쓰자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된다고. 알겠지? 수 남았으니까 298번에 그냥 1번 한번 해볼래? 298번에 1번. 쟤는 딱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해볼까? 봐봐. 자, 두근이 지금 연속된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짝수야. 그럼 연속된 짝수를 표현하면 연속된 짝수는 항상 몇 차이야? 2차이지.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럼 아까 내가 두근의 합은 지금 뭐야? K 더하기 3이고, 맞지? 그럼 정리할까? K가 2α-1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지금 두근의 곱은 알파랑 알파 더하기 1을 곱한 게 지금 3K-1이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원래 뒤에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긴 한데 보통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거든. 얘랑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K가 2α-1이니까 K 자리에다가 2α-1이 들어가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지금 6α-4여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알파 얼마 나와? 알파가 2가 나오지? 오케이, 계산하는 거니까 알파에다가 2 대입하면 K가 얼마 나와? 3 나오지? 괜찮지? 오케이. 어쨌든 큰 틀은 두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한번 볼게. 이거는 설명하려면 좀 그냥 말로 할까? 자, 봐봐. 절대값의 B가 4대 1이래. 이 정도만 보고 갈까? 두근의 곱이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그럼 두 개가 절대값의 B가 4대 1인데 두근의 곱이 음수면 두근이 같은 부야 다른 부야? 당연히 다른 부겠지. 그러면 얘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얘네 절대값의 B가 4대 1인데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라며. 알파가 양수인지 알파가 음수인지 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네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두근에 대한 얘기가 돼 있으면 뭐를 쓰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 관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써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숙제가 좀 복잡해가지고 숙제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체크해 가라. 잠깐만 펴봐봐. 일단 이거 99쪽에 있는 거 있지? 99쪽에 이거 520 여기 처음 페이지에 것들 그냥 단순 계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풀기는 좀 그렇고 527번부터 어디까지야? 583번까지는 거기 이제 최다빈출 왕중에 붙은 거 있지? 이거만 풀자. 한 10문제 풀면 되거든, 이러면. 이거만 풀자. 최다빈출 왕중에 푼 거, 알겠지? 그냥 계산만 더럽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숙제가, 그 다음에 584번부터. 적당히 자를까? 647번까지 하자. 오케이? 여기는 그냥 하자. 알겠니? 여기는 그냥 하자. 584부터 647까지는. 오케이? 숙제 이렇게 할게. 됐니? 오늘 여기까지 하자.